지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역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인생의 소중한 10년을 희생하며 드디어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밝혀내며 역사의 진실을 찾는 동영상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아리아넥스입니다. 이러한 역사복원 여정의 처음 시작은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불임사건에 연루되어 잠시 옥고를 치루었던 한헌석 선생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어떠한 세력의 압력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아리아넥스가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드디어 한민족 역사의 진실된 광의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천하의 중심에서 일으켰던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의 진실된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아생전 나는 이러한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진실을 자랑스럽게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인류의 정의를 실현한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를 보고 깨닫고 그동안 내가 바보였었다는 사실을 제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중국은 한복, 한글, 김치 등 명백한 우리의 것들을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중국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급하게 중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발견할 수 있는 역사 속에 나오는 실제의 중국이 현재의 중국이 아니었다는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역사 조작이 탄로나게 생겼습니다. 현재의 일본은 자신들의 핏줄과 역사가 한반도 백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본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들 역시 무엇인가 다급하게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발견할 수 있는 역사 속에 나오는 실제의 일본이 현재의 일본이 아니었다는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실제의 중국과 일본이 바로 우리의 역사와 지명이었다는 진실들을 하나씩 복원시키면서 진실된 역사를 밝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든 주체 조선사 편수회. 과연 우리가 배워왔고 현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조상들 또는 근대사에 우리들에 의해 직접 쓰여진 역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닌 불미스러운 세력에 의해 쓰여진 우리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조작된 역사일까요? 심통하게도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의 역사는 일제시대 일제의 조직인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조작된 역사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를 일제의 조직인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역사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작된 역사를 옹호하고 따르는 모든 작자들 또한 친일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리지의 핵심 교과서 신증동국여지 승남. 신증동국여지 승남은 조선시대 송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에 걸쳐 왕의 명에 의해 편찬된 현 한반도 행정백서 8도 지리지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 교과서를 교재로서 가르치거나 지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조작된 역사를 밝혀 진실을 복원시킬 주요한 내용과 열쇠가 신증동국여지 승남에 모두 있기 때문에 강단사학에서는 이 사서에 대한 접촉 자체를 꺼렸을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 신증동국여지 승남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이러한 조작된 역사의 진실을 밝힐 신증동국여지 승남의 내용들로 모두 채워져 있다는 사실 명심바랍니다. 현재 한중일의 모든 역사가 조작되었다는 신뢰를 신증동국여지 승남을 통해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발해. 현재의 강단사학과 일본,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는 발해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신증동국여지 승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만 인용해 보아도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에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동북삼성에 조작되어져 있는 발해가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는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더욱더 과관인 것은 대관령이 경도인 서울의 좌측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는 화산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의 삼각산을 봉우리
북한산의 봉우리가 3개인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를 삼각산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은 삼각형 형태의 봉우리가 하나인 산이 삼각산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현재 역사 지식에 대한 사고방식은 왜? 라는 의심, 의문의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보다는 그저 가르치는 대로 외우는데 익숙해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화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이며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한자 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서는 역사 속의 화성이 경도인 서울의 화산인 삼각산에 있었다고 하며 이곳에 있었던 화양을 현재 중국의 사천성에 조작된 촉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만리장성. 현재 중국에 조작되어 있는 만리장성이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등장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람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평안도 의주에 나오는 장성을 역사 속에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진시 황제의 만리장성이 역사 속 평안도 의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 속의 평안도 의주는 현재의 평안도 의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 성을 일자로 길게 말리나 쌓는 바보들 보신 적 있는지요? 왜 이러한 조작을 했을까요? 그러면 역사 속 만리장성의 만리의 참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인 금성천부가 있었던 만년, 만산, 만주의 장성이라는 뜻으로, 즉 만이라는 지역, 동네, 마을의 의미가 현 중국의 지명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의 거리로 변조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낙양. 현 중국 역사 속 낙양의 지명이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서는 우리의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이곳이 중국 역사 속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의 상주에 중국 역사에 상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를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으니 이곳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역사 속 상주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바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이 됩니다. 이 모든 비밀들을 천천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넷째, 풍패. 중국 역사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이며 한나라를 건국한 항고조 유방의 고향은 풍패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서는 전주 이씨의 고향 전주가 중국사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빈국이며 항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였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일까요? 현재의 중국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는 동영상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이렇듯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지식과 증거로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한 열망과 갈증을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한글과 한자. 현재의 중국은 한자가 자기들의 글자라고 하며 한자에서 한글이 나왔다고 중국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훈민정음. 훈민정음 언의 서문에 나라 말싸움에 중국과 달라 서로 소통되지 않으니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음입니다. 즉 글자인 한글이 아닌 발음, 소리의 문제입니다. 훈민정음 언어의 의미대로라면 현재 대륙의 중국과 한반도의 한국이 언어와 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한반도에 우리들이 불편한 건 느껴본 적 있습니까? 거참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현재 역사 속의 실제의 중국이 조작된 대륙의 중국이 아니었다는 것에서부터 진실이 시작됩니다. 이 역사 속의 중국을 찾는 것이 또한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훈민정음 언해 속의 중국은 우리의 강토 속에 있어서 서로 비비고 살아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자의 발음 표기. 현재의 중국어 발음 표기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중국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 표기하기 이전, 즉 1950년대 이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발음을 표기해서 현재의 중국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거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1950년대 이전에는 현재의 중국어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의 중국어를 전공하고 배운 사람들은 모두 이 점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그저 아무런 의심과 생각 없이 가르치는 대로 달달 외우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정신과 혼은 영원히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던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한자가 현 중국의 글자인가요? 셋째, 간자. 현재의 한자가 과연 자신들의 것이라면 왜 정자를 간소화시켜 간자라는 정체불명의 글자를 만들어냈을까요? 간자를 배운 현재의 중국인들은 역사 고서에 등장하는 정자를 과연 깨닫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넷째, 한글과 한자의 관계. 한자란 표의 문자입니다. 즉, 뜻과 의미를 간략하게 한 글자로 표시하는 표의 문자로서 한자를 소리내어 읽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지만 표면에 표기했을 때에는 정확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나 표기로 자연스럽게 뜻과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뜻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한자의 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글에서 한자가 나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으로 한글과 한자는 부부관계로 모두 우리의 글자였습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유산과 유물들을 남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국사 25사의 정체. 현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가 진행될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우선 제1편 성시족보를 통해 한반도의 성씨 중 대다수가 현재의 중국에서 왔었다는 조작을 깨고 그 역사 속의 중국이 바로 우리의 지명이었다는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제2편 위대한 스키타의 아리안 코리안 편을 통해 현재 유럽의 역사와 유럽 각 국가들이 우리 역사 속의 세력 중 누가 어느 시기에 이동해서 건국한 것인지 그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제3편 일본 서기를 통해 현재 일본의 역사는 조작된 허구이며 과연 우리 역사의 어떠한 시기와 내용을 인용해서 조작된 현재의 일본 서기를 만들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4편 상고사 하상주, 제5편 초안대전, 제6편 삼국지, 제7편 위진남북조, 제8편 수당, 제9편 송원, 제10편 명청, 제11편 동학천도 태평천국을 통해 현 중국사 25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였다는 진실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1부 마지막으로 제12편 신증동국여지 승남을 통해 한중일의 조작된 역사의 진실을 입증해 드리면서 제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우리 역사 속의 환웅천왕께서 바로 현 인도의 역사로 조작된 비로자나 부처님 고따마 히타르타 석가모니였다는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13편 대당서역기, 제14편 왕호천 축국전, 제15편 동방견문록의 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 해당 15분에서 20분 분량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연재될 예정이며 1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러한 대역사를 암 투병 중인 아리아넥스가 실현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영상의 배경 화면이 1월 5학도 또는 오로봉. 동영상의 배경 화면이 1월 5학도인 오로봉입니다. 현재 청와대 내부 벽면의 배경으로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황제들의 어조의 뒷배경인 병풍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모두 1월 5학도인 오로봉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아리아넥스는 역사복원 동영상의 배경을 1월 5학도인 오로봉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오로봉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어떤 역사 지식도 거짓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봉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조선의 황제들이 지키고자 했던 오로봉의 비밀을 천천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가, 당집, 닷집. 불교의 본전물인 부처님의 동상과 조선 황제들의 어자의 천장을 살펴보면 당가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지우주를 만들 조물주인 천주 하나님의 집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선조님들은 당님, 당하나님, 당구루, 탕구루, 탱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구상 가장 윗분이 바로 불교 본전불의 주인공인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대리인으로 세속 정치를 이끈 존재가 바로 우리 역사 속의 황제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왕인 황제들을 하늘의 아들인 천자, 즉 부처님인 천왕, 하늘 같은 아버지인 천부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불렀습니다. 당가는 바로 조물주인 천주의 대리인이라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이러한 당가가 있는 문화는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바로 인류의 종손, 맏 큰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써 10년 동안 피눈물 나게 준비한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가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 연재될 제2회에서는 중국 역사 25사 왕제들의 국명인 하상주, 진안, 조이, 진, 북이, 북제, 북주, 수당, 송원, 명청의 조대명, 즉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밝히면서 현 중국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였다는 증거들이 무수히 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채널은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입니다. 감사합니다.